이게 정화가 자버리죠. 이게 목생화 그래서 3대5 사주가 과연 신약한가? 어떻습니까? 신약합니까? 저는 신약하기는 신약하죠. 그런데 그렇게 신약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외국만이 신자진 수국됐지만 갑진이 건강하게 뿌리박고 있죠. 정유가 기둥이 번듯합니다. 그 다음에 경술이 기둥이 번듯하죠. 근데 병자가 조금 약해요. 그러면 새 기둥이 번듯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술중에 정화 있고 정유 그러면은 이게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코 신약사주는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것이 배우자궁인데 배우자궁이 어때요? 좋아요. 자식궁 좋고 내 미래가 좋고 이게 화극금 해가지고 이게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두뇌 명석하고 자 만약에 요게 요렇게 있다면 이게 삼붕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건 아닌데 요렇게 돼 있으면은 정화는 병화가 있으면 이게 가린다 그랬죠. 이게 초년에는 조금 힘들었다는 얘기지. 그럼 부모라든지 내 동기간이라든지 그런 쪽은 별 도움이 못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정축 어릴 때 대운이 어땠어요? 정은 괜찮지만 축은 좀 어려웠을 테죠. 그 다음에 인묘진 와가지고 이게 특히나 이 기토 같을 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릴 때 공부할 때도 어려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천에서 중고를 다니면서 자취하니까 학생이 자취하고 다닌다는 게 남학생이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공부는 했고 이 진 때가 조금 쉽지 않았을 테지. 이 진술충 돼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서는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 굉장히 벽촌에서 살았어. 옥천에서도 아마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충대 공교대를 가셨는데 80년대 초요. 그러면은 이 공교대가 무슨 뜻이에요? 아, 공업교육대. 여기 졸업 맡으면 이게 졸업생 전원이 중고교원을 발령받을 수 있었다네요. 그런데 제가 군대 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통 때 상위권 공대생에게 특전이 주어진 게 있었대. 6개월 공부하면. 과학교사 첫 발령 받았는데 지역이 어떤 쪽으로 받았어요? 서울 쪽으로. 26살에 결혼했는데 아내도 교사분이라. 그런데 그렇게 아내가 내조를 잘하네. 그런데 가장 고마운 부분인데 내 앞길을 항상 밝혀주더라. 기름을 계속해서 불타게 대주니까 내 앞길 밝혀주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것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대학원이요. 교원대학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박사 논문이 파동적 세계관으로 보는 프로이드 정신분석. 아, 이거 논문 제목만 봐도 골치 아프네. 그런데 과학교사 서울에서 잘 나갈 때 서울 가면 괜찮았을 텐데 2008년에 대전으로 내려왔느냐 그거요. 대전학교로. 그 뜻이 있어. 학생들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옥천에 폐교 생긴 것을 거기에 사비 2억 원 이상 들여가지고 교실을 개설한 거예요. 이게 제목이 지구평화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게 인성교육 하는데. 그래서 개원을 했네. 토일에 수업을 했어. 그래 5년 동안 했는데 이게 신문 방송 같은 데서 너무 특이한 경우니까 홍보가 많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거기서 활동을 하셨대.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니, 이게 생각보다 큰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5년만 했느냐? 학생들이 입시 위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성교육이라. 그럼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내가 하는 교육 철학하고는 안 맞아. 그런데 제가 또 놀라운 게 조기 명퇴를 하고 싶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책을 써야겠다.
그런데 어떤 책이냐? 채건담 등을 파동으로 재해석하고 싶은 채건담. 이게 특별하죠. 명리학에 관심을 둔 것이 언제서부터였죠? 저 논문 쓰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굉장히 일찍 그 명리학에 관심을 뒀네요. 그러면은 명리학하고 이 책하고 논문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시죠? 그 동양에서 얘기하는 기하고 서양에서 얘기하는 그 파동이라는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기하고 내가 연구하는 파동하고. 자, 이 사주 보면은 59세니까 여기 57, 58, 59죠. 지금도 정의만목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때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 책 쓸 때 이때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잠깐 멈칫했다가 그 다음에 미대운도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갑대운 들어가면 파목생화 해가지고 이때 갑대운이 좋습니다. 신자진 수국 들어가면 이때는 건강 조심하셔야지. 80대 되거든.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핵심 사항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무엇이 있다요? 사랑이 있는 줄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사랑이 있다. 저 학생들뿐만 아니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가지고 이런 교실을 개설할 수 있지 않았나. 모든 정신적 작용이 파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저희 명리하고 또 한자하고 명리하고 저는 별개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결국 기라고 하는 것은 저 명리도 기고 한자도 기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생각하면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생각인데, 자, 그래서 이런 자연과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명리학에 이렇게 와가지고 명리학 공부가 내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 마음이 뿌듯하죠. 예? 저 앞으로 책 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책이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부부고 아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재밌는 것이 있어요. 뭘 발견할 수 있나요? 정화의 자월. 부부가 정화의 자월 같죠? 그 다음에 정화의 해월, 정화의 사월. 다 정화일간이요. 그런데 DNA를 좀 특별히 받고 나온 자식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둘째. 아빠, 엄마가 다 자월생, 겨울생이요. 그런데 큰아들은 겨울생이요 또. 그런데 누구만? 작은 아들만 뭐요? 작은 아들만 여름생이면서 화가 굉장히 많으네. 그러면 이 집안의 등대가 되는 건 누구요? 작은 아들이 등대요. 그 왜 그런 거 하니? 아빠 입장으로 보면 화가 필요하죠. 지금 자월의 정화인데 이게 신약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도 자월의 정화인데 그래도 여기는 정화에 있고 밑에 화의 뿌리가 있어서 넉넉하죠. 그래도 자월이라. 여기 해월인데 여기도 화가 약해. 그러면 이거는 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화가 많은데 없는 오행이 있네?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아빠를 봐도 수가 많으니까 좋고, 엄마를 봐도 좋고, 형을 봐도 좋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또 재밌는 것이, 이 큰아들은 말로는 잘 안겨오지 않는데 스킨십으로 다 이렇게 안긴다 이게. 여기는 그렇게 말로 애교를 떨어, 딸처럼. 그러면서 말로 안겨오고 행동으로 안겨오고.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것도 나중에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게요, 국악을 하신 분인데 피리를 또 전공을. 그런데 자동차 판매, 지게차 해가지고 용접도 하고 이게 변화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악을 하신 분은 결국 어떤 쪽으로 나가야 돼? 그 쪽으로 나갔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길로 못 나갔다는 얘기야.
그런데 결국은 이런 거 하다가 지금은 현재 뭐 가지고 활동한다고요? 피리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신약하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약해요? 자, 요 세 개만 가지고 보자고요. 신약한 정화는 임수와 개수를 보면 아주 예민해져요. 정임 한목되고 정계충되고, 그렇죠. 자기가 자기 본분을 잃게 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환경 적응력이 어떨라나?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요. 왜? 살아야 되니까. 더군다나 어떤 계절에? 자월에. 그래서 환경 적응력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거 순발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아래를 봐도 자기한테 도움되는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화가 그럼 같은 병화니까 나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도움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항상 그늘에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악하신 분이 딴 길로 오랫동안 가도 거기도 정착을 못해. 이게 결국 국악으로 또 피리로 또 돌아왔어. 그럼 과연 이것이 힘이 있느냐는 얘기요. 병화가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병화가 이렇게 돼서 화생토 돼가지고 병화도 힘이 없다는 얘기. 이런 걸 가지고 사고무친이라 그래요. 넉사에다가 돌아볼 거, 사방을 돌아봐도 내가 어디 하나 도움 받을 곳이 없어. 그러면은 왜 자기 갈 길 못 갔나는 대운을 봐야죠. 대운을 크게 보면은 여기 신유술이니까 이건 금수죠. 네. 금수운을 받은 거잖아요, 이짝에서. 네. 갑목 하나가 쓸만하고 슬토 하나가 쓸만한 거, 요 운만 쓸만하지. 한참 활동할 때 이 운이 여기까지가 금수운으로 이렇게 왔어. 그러면 이것은 어떤 행관이 앞에 안 보이는 깜깜한 터널이요. 그러니까 내가 한참 27세부터 한 50세까지 활동할 나이에 신약한 정화가 이게 임계 보면 예민하다 그랬죠. 거기다 금수를 받았어. 쓸 게 하나도 없다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것을 옆에서 쳐다보는 부인은 속이 어떨라나? 학벌 좋고 아주 능력 좋은데 자기 갈 길을 못 가고 엉뚱한 길로 자꾸 갈 수밖에 없어. 그게 명예도 없고 돈도 안 따라.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니 내 속에 폭풍이 들어있다 그래. 그러니까 이상하게 화가 치밀어 오를 테지. 그런데 특히나 자월이라. 그러니까 정화가 개수 있고 자월에다 화세 빠지고 유금이 도움은 되기는 되는데 여기가 유월이든지 아니면 유가 여기로 오든지 미래로 오든지, 그렇죠? 기름단지가 그렇게 한번 왔으면 좋으련만. 이제 문제는 요 묘목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요. 살 수 있어요. 정화 있고 병화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월인데 묘목은 그래도 정화 있고 병화 있어 전체적으로 살아는 있다. 그런데 대운을 너무 잘못 받았어. 만약에 이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면은 인묘진 사오미로 간다고. 그러면 동남 방향으로 이렇게 가니까 일찍 좀 풀린 거지. 그런데 자 보자고요. 지금 54세인데 지금 미대운 괜찮죠? 금년에 이민, 개묘, 갑진 그렇게 들어가죠? 사오미. 그래서 이게 이때 금생수해서 이렇게 될 때 세운이 사오미로 들어가서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요때 되면은 이제 한결 풀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아버지 DNA를 큰아들이 많이 받았어요? 작은아들이 많이 받았어요? 큰아들이 많이 받았잖아요. 여기 뭐예요? 정축이잖아요. 정축인데 병화하고 기토가 이렇게 있어. 자월인데 여기는 해월인데 자가 있고 해수가 있는데 개수가 있죠. 요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사주에서건 하나만 딱 제대로 쓸 게 있으면은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쓸 게 딱 백만불짜리가 하나가 있어. 그렇죠. 이거 무토. 이게 지지는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토 하나가 있어가지고 여기 물을 많이 막아준다 이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고 지금. 만약에 요런 거 가지고 장명을 한다고 하면은 위에 목을 넣어줘가지고 이게 목생화를 시킬까? 아니면 정화를 넣을까? 정화. 목 괜찮습니다. 정화도 괜찮아요. 그럼 정화하고 목하고 같이 있는 글자가 뭐가 있죠? 영자. 오동나무 영자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14획이라고요. 그럼 14획이라면 획수에 맞는 성씨가 16획 오면은 30획이면 안 되죠. 이걸 쓰고 싶어도 획수가 안 맞아서 못 써. 그럼 예를 들어서 발음이 수죠. 근데 토가 오는 도시라든지 맛이라든지 그런 송 오면 토국수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못 쓴다고. 그럴 때는 무엇으로 커버를 해줘야 돼요? 아오로 커버를 해야지. 그럴 때는 아오를 쓰라고 그거예요. 저렇게. 그러면 여기 목화가 있죠. 목화가 있으니까 아래 무토 놓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름자로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아니면은 아오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 아내분은요 공무원인데 지금 이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정미에서 정화 있죠. 그렇게 하고 정화의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이게 목화대운을 받은 거요. 어릴 때는 좀 어려웠는데 공부할 때 다 공부하고 자기 할 일을 역할을 충분히 해. 그런데 이분이 지금 55대원에서 이게 5대원에 들어왔는데 승진기회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봐. 그러면 승진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5대원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럼 승진기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세운 또 같이 봐요.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그러면 사오미 대운이 오죠. 그럼 사오미 대운 그럴 때 올 때 승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참 이게 이상해요. 2019년 기해년에 난소, 말하자면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쪽 난소인데 왜 하필이면 기해년이요? 이게 기가, 저희가 가장 큰 것이 기가 이렇게 오면은 정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화세가 있는 대로 쫙 빠져. 이런 때 마지막으로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수술을 택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이제 해라고 해서 겨울철에 좋은 건 못 돼. 둘째 아들내미는 호텔 조리학과야. 호텔 조리학과를 선택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하는 얘기. 지금 이게 신약사주예요 신왕사주예요? 4월 달에 정화 있으면은 그렇게 하고 여기 미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화생토하고 힘이 빠지더라도 약간 신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게 식신이요. 이건 다 식신이라고. 상관도 없어. 다 식신이요. 그러면은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은 무엇이 발달되어 있어?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토로 빠지는 것이 이게 화세가 빠지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식신이 좋을 때 길신이 될 때 그 음식 맛이 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 아들내미가 말로 부모한테 그냥 찰떡궁합처럼 이렇게 안겨오는 것이 이 식신이 좋아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서는 행동이니까 무토가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이게 좀 대범한 편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호텔 조리학과를 선택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둘째는 엄마의 기운하고 아빠의 기운, 누구의 기운을 더 많이 받았어요?
엄마의 기운을 도발했잖아. 지금 정정이 이렇게 있죠. 사화 있고 사화 있고 묘목 있고 묘목 있고 기토 있는 게 이게 기토 있는 거잖아요. 미토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서 없는 오행이 뭐라 그랬죠? 수요. 그럼 수를 위에다 넣어야 돼야 아래다 넣어야 돼. 그렇죠. 아래에다가 이럴 때 수를 넣어가지고 장명을 하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러면 목이 여기 하나 있으니까 만약에 목을 여기 하나 더 넣는다고 하면은 이게 좋을까 나쁠까? 목을 하나 더 넣으면 목생화만 시켜 화기만 키워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목국토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이 우선이요. 그래서 목생화해서 화기만 키우니까 목 놓으면 안 돼요. 기후, 병자, 정축 같죠? 뭐만 달라요? 어유 이게 시주만 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게 사주명략이 이게 건설업계에서 종사하다가 안 돼가지고 사주명리학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라. 그랬을 때 제가 외화내빈이라고 했어요. 지금 저짝 사주하고 이짝 사주하고 어떤 구성이 더 좋은지 한번 보세요. 이게 정화 입장에선 갑진이 더 좋을까? 계묘가 더 좋을까? 갑진이 더 낫죠. 이제 갑진이 나는데 생명체는 여기가 간목이고 여기는 생명체가 묘목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회생활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사회생활은 참 좋아요. 다 같이 목생화. 이게 인성이라서 정화의 심지가 돼가지고 목생화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럴 때 병화의 도움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것은 사회생활은 좋아. 요게 말하자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요소요. 여기는 가정생활은 내적인 거요. 그럼 가정은 돼요, 안 돼요? 가정은 안 되는 거지. 왜 가정이 안 되냐고. 특히나 습토가 2배씩이나 있잖아.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좋으니까 외화요. 겉은 번드르르하고 좋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속은 비어있어. 이게 속빈강정이라고 이게. 이분도 참 요게 갑술까지는 괜찮았을 테지. 똑같이 금수운에 그렇게 힘들었을 테지. 그런데 지금 54세니까 앞으로는 괜찮죠. 이분이 특히나 사주하는 사람은 통변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을 이게 순리에 맞게 잘하면서도 이게 가슴을 찌르는 말 안 하고 하는 그 능력이 이제 통변이라 그러는 건데, 그 말 잘할 변이요. 통할 통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게 정화 입장으로 봐서 기토죠. 이거 빠지죠. 이것도 빠지죠. 이분이 사주는 잘 보는데요. 이게 안 좋아가지고 통변 능력이 제가 보기에는 떨어져. 참 이게 너무 힘이 빠지는 거라. 저희가 이런 사주를 보면은 사회생활은 좋은데 가정생활이, 그러면 결국 사람의 행복은 가정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활동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그런 쪽이 좀 아쉽다. 비겁이 이렇게 쩡쩡 있으면 좋죠. 다시 쩡쩡하다. 기운이 쩡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요 별로 그렇게 나쁜 글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생명체가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요렇게 간목이 목생화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여기 심지역활 하잖아요. 자월에 심지역활해서 좋아요. 그 다음에 건토 있어서 좋아요. 요 묘목이 해묘미 목도돼서 살아있어서 좋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한겨울에 이 자를 술토가 막아주는 것이 이게 약신 역할을 해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이 회사원 하다가 부동산으로 갔어. 그럼 잘 간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잘 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조상의 음덕이 있어요, 없어요? 그 조상의 음덕이 있으니까
물려받은 유산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물려받은 유산이 누구한테까지 가요? 자식까지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운이 임묘진 사오미로 갔어. 이제 목화로 돼서 이게 동남으로 갔으면 잘 간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굉장히 잘 간 거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어느 때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까? 회사 그만둔 데가 이때니까 그러면 이후에 돈을 많이 벌었을 테지. 기사 때 더 많이 벌었을까? 경호 때 더 많이? 예? 요게 경을 갖다 붙여봐요. 정갑경이면 이건 벌써 삼붕이죠. 이런 거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 삼붕이네. 파목생화에서 멋쟁이네. 이때 엄청나게 벌었다. 이게요, 벌을 수 있을 때 벌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요. 아들내미가 늦게 회사에 이제 있다가 바로 아버지하고 합류를 했어. 그 젊은이가 딱 들어와서 수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운 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네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힘이 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어려운 대운이 어디였을까 하는 얘기. 지금 요것이 약신이죠. 그럼 약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때가 가장 어려웠을 테지. 이게 큰 산이 흔들리면서 나무도 흔들려요. 큰 산이 흔들리면 나무인들 온전하겠느냐고. 이때 한번 어렵겠죠. 회사 퇴직한 것이 이때 퇴직하지 않나. 그러면 이게 전화위복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질문 없는 거로 하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